안녕하세요. 닥터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자 되기보다 지금 부자하기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의사들이 하는 학회 주제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은 바로 부자 되세요입니다. 네, 의사들의 학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주제가 붙더라고요. 요즘 부자 되세요. 이런 이제 덕담을 정말 많이 나누죠. 정말 많은 분들이 부자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자라면은 그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네, 나라마다 다르고요. 계층마다 다르고요. 현재 부자인 분들한테 물어봐도 또 자기는 부자가 아니고 더 많이 가져야 부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다르죠. 그래도요, 세 가지 기준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네, 가장 높은 기준은 순자산이 100억 이상인 경우입니다. 네, 순자산이라고 하면은 부동산, 금융자산에서 빚을 뺀 값, 이게 이제 순자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100억이 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우리나라에 이런 분들은요 10,000명이 되지 않습니다. 네, 상위 0.1%가 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순자산이 25억 이상, 아니면은 부동산을 뺀 자산, 금융자산이 10억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에 약 5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즉 1% 정도가 되는 거죠. 이보다 좀 낮은 기준, 세 번째 기준을 볼까요? 네, 순자산이 10억 이상인 경우입니다. 네,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에 300만 명, 즉 6% 정도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기준을 잡는다면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5,500만 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5천만 명이 300만 명이 되고자 하는 것, 네, 이거를 이제 부자 되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 이렇게 5천만 명이 300만 명이 되고자 할까요? 부자가 되려는 이유가 뭘까요? 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래서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좋은 넉넉한 자녀교육, 부모한테 효도하기, 네, 그리고 아주 좋은 휴가를 갖기, 그리고 여유 있는 여행 가기, 그리고 여유 있게 노후를 준비하기. 네, 이게 이제 보통 생각하는 이유겠죠. 두 번째 이유는요, 내가 원할 때 일을 하지 않아도, 또는 일을 하지 않아도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기 위해서.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이게 사실은 숨겨진 더 큰 이유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남의 인정 또는 부러움을 받기 위해서. 남이 나한테 대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남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사실은 알게 모르게 숨겨진 이유가 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요, 신분 상승을 위해서. 네, 지금 현재는 나는 내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더 신분이 높은 사람들, 더 가진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볼래. 네, 이게 이제 또 네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다섯 번째 이유는요, 그 반대로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너무 정말 째지게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이 헐벗고 살아서 좀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게 바로 부자 되기입니다. 네, 이게 이제 부자가 되려는 이유가 되겠죠. 물론 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부자들의 삶은 부자가 아닌 분들의 삶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네, 소비를 보면은요, 그렇게 소비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좀 넉넉하거나 조금 부자가 아닌 사람보다 조금 더 쓰거나, 그래서 이제 지출을 보면은요, 월 지출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그러니까 부자가 아닌 사람들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기는 하지만은, 네, 그 정도 쓰는 사람들이 부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귀족같이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 드라마나 또는 이제 신문지상에서, 언론에서 보면은요, 세계의 뭐 가장 부자들의 삶을 갖다 자꾸 보여줍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몇 명이나 될까요? 네, 몇 명 정말 되지 않습니다. 극소수거든요. 네, 부자라 그래서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다르다면은요, 아까 잠깐 부자가 되는 이유 중에서, 네,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네, 또 노력을 하지 않아도 지금 넉넉하게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여유가 되겠죠. 네, 이런 생활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차이는요, 소득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보통,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일을 해야 소득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데, 물론 이제 그런 소득도 있지만은 사업소득, 어떤 사업을 합니다. 그러거나 아니면은, 이미 재산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재산을 가지고 다시 소득을 얻습니다. 이렇게 재산 소득과 사업 소득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미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의 유지와 확산에 더 아무래도 더 관심이 많겠죠. 없는 사람들은 벌려고 관심이 많겠지만 있는 사람들은 그 갖고 있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확산시키느냐에 관심이 많겠습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교육, 문화, 그리고 건강 이런 데 더 많이 투자하게 되겠고요. 인맥 형성에도 더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부는요. 가진 자의 의무를 실행하기도 합니다. 이걸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도 하죠. 남에게 베푸는 겁니다. 네, 이런 이제 좋은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힘든 점도 있습니다. 네. 이게요, 가진 것이 있으면은요, 이걸 지키기가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걸 관리하는 것도 일입니다. 네, 관리에 많은 힘과 에너지 쏟아야 되고요. 네, 그 자체가 힘든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친척과 지인들한테 시달리기가 십상입니다. 네, 내가 더 많이 갖고 있으면요, 반드시 나눠달라 그래요. 네, 그것도 당연하게 나눠달라. 왜 너만 갖냐? 같이 나눠 갖자. 당연하게 요구를 합니다. 네, 세 번째는요, 가진 것이 있으면은요, 네, 사기꾼들이 자꾸 접근해 옵니다. 네, 네, 이걸 어떻게 방어하느냐? 이것도 또 만만치 않은 일이죠. 또 더 크게 힘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조금만 잘못해도요, 욕먹기가 정말 쉽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조금 잘못해도 뭐 그냥 다들 괜찮다고 하는데요. 부자가 조금 잘못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크게 욕을 한다는 거죠. 욕먹기가 쉽다는 겁니다. 부자 되기는요, 네, 해가 또 많습니다. 네, 첫 번째 해는요, 부자 되기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현재 내가 부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불만족한 감정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자체가 힘듦과 지나침이 됩니다. 네, 힘듦과 지나침이 문제의 제가 근본 원인이라고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내 기력을 뺏어갑니다. 몸맘에도 지장을 주고요, 내 관계에도 지장을 주고요, 내가 뭔가를 합니다. 네, 성과에도 장애를 주죠. 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부자 학습을 하는 것의 해입니다. 부자 학습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부자가 어떤 사람들이다를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연일 쏟아져 나옵니다. 강의도 있고요. 네, 미래에서 계속 쏟아져 내죠. 부자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된다든지 이런 걸 이제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씁니다. 비용도 쓰고요. 두 번째는요, 부자가 하는 것을 따라합니다. 네, 부자가 하는 걸 따라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많은 힘을 갖다가 쏟는 거죠. 그래서 정작 어떻게 돼요? 부자가 정말 되려면은요, 거기다가 힘을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부자를 학습하고 따라하는데 힘을 다 써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부자가 되는 데는 힘이 다 소진돼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부자가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네, 그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아마 제가 뭐 여러 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대부분이 다 노력을 합니다. 네, 노력을 하는데요. 정말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은 제자리죠. 근데 더 큰 문제는요. 더 많은 사람들이 대박을, 즉 부자가 되려다가요, 거꾸로 쫄딱 망한다는 거죠. 오히려 더 가난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자 되어서 이제 좀 쉬어보겠다. 아까 이제 좀 일하지 않고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겠다. 이게 이제 부자 돼서 은퇴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저한테 온 분이 이런 분이 있었어요. 50대 그 성공한 남자분이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이렇게 딱 뵙자마자, 이거 큰일 났구나, 저분. 네, 저는 이제 하도 오랫동안 의사 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얼굴만 봐도 압니다. 저분 큰 병이 있구나라는 이제 짐작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지방에서 정말 사업을 크게 하셔가지고 이제 크게 성공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제 부자가 됐으니 좀 여유 있게 살아보자 하고 건강검진도 하자.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오신 거죠. 네, 검진 결과가요, 간암 4기였습니다. 네, 근데 증세가 없어요. 네, 간암 4기라면은 이제 간암이 몸에 다 퍼진 거거든요. 네, 네, 이게 이제 이런 경우도 이제 잘 많습니다. 네, 그래서 몸을 잃던지 아니면은 네, 관계를 잃던지 부자 되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정작 그것을 쓸 때 가서는 내 몸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거죠. 부자 되기의 5번째 해는요,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 되기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남의 것을 뺏어서 부자가 된다든지, 뇌물을 쓴다든지, 특혜를 한다든지, 탈세를 한다든지, 불법적인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부정한 방법을 써서 부자 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부자 되기보다 지금 부자 하기를 해보시라는 거죠. 지금 부자 하기를 하면은요, 정말 나중에 부자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되기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부자 되기를 지금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부자 하기를 하시고 그게 그대로 이어져서 나중에 부자 되기가 된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요. 내가 가진 것부터 이제 봐야 되겠죠. 네, 내가 가진 것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죠. 5가지 요소라고요. 내 몸맘, 내 몸과 마음이 있죠. 네, 내 몸맘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계로 존재를 하죠. 가족, 친구, 동료, 고객.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내 성취. 이게 바로 돈 벌기, 부자 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성취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업이 있고, 일하는 게 있고, 또 가정주부들은 돌봄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을 갖고 있고, 그리고 나는 이 사회 환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내 생각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내가 가진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내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내가 가진 것에 내가 불만족하기, 그리고 내가 만족하기, 이 2가지가 있겠죠. 네, 이게 이제 내 생각입니다. 이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에 불만족하기는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가진 것보다 많다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만족하기는 어떻게 돼요? 네,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원하는 만큼 갖고 있다. 그러면 만족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가짐이거든요. 내가 현재 얼마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게 만족이거든요. 여기서 끝나지 말라는 겁니다. 더 만족하라는 겁니다. 더 만족하기는 뭐예요? 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가진 것을 더 많이 갖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더 만족입니다. 자, 이게 이제 마음가짐인데요. 어떻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요. 첫 번째가 객관적인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네, 객관적인 비교는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가졌어. 몇 사람 되지 않는 사람을 기준으로 내가 못 가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습니다. 한국에서 아무리 못 가진 사람들도요. 이걸 세계로 가잖아요. 한국에는 5,500만 명이고요. 세계에는 75억이 있습니다. 네, 10배가 넘는 사람들이 세계에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못 가진 사람들이요.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수십억, 75억 중에서요. 우리보다 가장 못 가진 사람보다 못 가진 사람이 아마 한 40억?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에서 제일 많이 가진 사람보다 더 가진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 극소수입니다. 뭐 한 100명? 도 안 됩니다. 한국에서 제일 많이 가진 사람보다도. 근데 못 가진 사람보다 못 가진 사람은 수십억 명이 된다는 거죠. 네, 내가 아무리 못 가졌어도 나보다 못 가진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을 객관 비교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기에 2번째 방법은요, 균형 비교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균형 비교를 한번 같이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안 가진 것은 크고 내가 가진 것은 작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을 보니까 남의 가진 것은 많고 남의 안 가진 것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남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가진 것은 굉장히 적게 느껴집니다. 네, 당연하다고 느껴지거나,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는 또 자기가 안 가진 게 크게 느껴지죠. 근데 그래서 또 남을 보니까요, 남은 이렇게 됩니다. 남의 안 가진 게 보이는 게 아니고요, 남의 가진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가진 게 남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은 남이 안 가진 것은 작게 보입니다. 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요, 남들은 다 가진 것 같은데 그 남들도 내가 자기들이 안 가진 걸 갖고 있다고 본다는 거죠.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그 가진 자한테,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남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야, 너 그거 가져서 내가 정말 부러워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몇 번만 해보시면요, 그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네가 그 뭐뭐를 갖고 있는데 난 그게 부러워 라고 반드시 얘기를 해줄 거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바로
객관 비교입니다. 그래도 섭섭하세요? 예, 그러면은요, 부자 소비 회복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부자 소비라는 거는요, 돈을 좀 모았다가, 정말 내가 부자들이 한다고 생각하는 내가 꿈에도 해보고 싶은 걸 갖다 한번 해보시는 거죠. 닥터에도 가끔가다 그렇게 한번 해봅니다. 제가 영국을 한 10박 11일로 여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런던에서 제가 한번 투숙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런던에서 정말 제일 비싸다는 데를 한 호텔에서 투숙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호텔 이름이 더 리츠라는 건데요. 20년 전 얘기인데요. 거의 그 당시 돈으로 70만 원을 내고 하룻밤을 잤습니다. 딱 하룻밤만요. 그런데 그것도 보통 방이 70만 원이더라고요. 거기에서 최고급 호텔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보고 보니까요, 뭐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사실 제가 10박 11일 동안에 그냥 보통에서 잤고요. 보통 모텔 정도 급에서 잤고요. 하루는요, 오히려 아주 못한 데서 잤습니다. 도미토리에서 잤는데요. 하루에 그 에든버러에서 15,000원 주고 잔 적이 한번 있습니다. 저는 이게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원한다면은 필요할 때 돈을 모아서 그거 정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읽은 소설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공작 부인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어떤 아름답게 생긴 공작 부인이 어떤 알프스의 좋은 호텔에 가서 한 달 동안 갔다가 공작 부인으로서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스토리였는데요. 이분의 직업이 뭐였냐면은 하녀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래서 11개월 동안 하녀로서 돈을 벌고, 1개월 동안 공작 부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아마 몇 년은 하셨겠지만은, 수십 년은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한번 정말 하고 싶으시면은 한번 해보세요. 일단 해보시면은 이걸 계속하는 것은 또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더 만족하기를 하는 겁니다. 더 만족하기를 하는 방법은요, 또 의외로 쉽습니다.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의 차이인데요. 실패하는 사람은, 부자가 안 되는 사람은 자기 강점은 적게 봅니다. 안 보거나 아니면은 낮춰보고요. 자기 약점만 크게 문제시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사람들이죠. 반면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강점만 보고 강점만 살려고 합니다. 이것을 크게 살리게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한테도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놔둔다는 거죠. 누구나 다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항상 내가 가진 강점만 살려보세요. 부자 되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만족을 하셔야죠. 그리고 내 강점을 살려보시면은, 즉 지금 부자하기를 하시면은 나중에 부자 되기가 쉽습니다. 그동안 빨리 또는 몇 년 안에 부자 되기를 원하셨나요? 그러면요, 지금 당장 부자하기를 해보세요.